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박수정입니다. 12월 27일 수요일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한국 경제정책 방향 합동 브리핑했죠. 몇 가지 정부 발표에 대해서 팁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드릴 테니까 잘 들어두시고 참고하십시오. 내년이 소득 3만 달러 시대 원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오늘 환율이 1,074원 50전이었는데요.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1,050원 밑으로 갈까요? 아니면 더 떨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행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 팁은 내년도 상반기 예산에 58%를 집행한다고 합니다. 성장률보다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자리와 소득,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 세 축을 잘 돌려서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하반기에 만에 하나 경기 부양이 필요하면 추경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세 번째 팁입니다. 잘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국가가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이 지난 2010년 이후에 12차 그리고 13차 5개년 계획 10년간입니다. 핵심 산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반도체입니다. 5년간 7대 신흥전략 산업에 대해서 10년간 쏟아부은 투자 금액이 약 우리나라 GDP 규모인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반도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김 부총리는 말미에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이 AS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번 인터뷰를 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6월 달에 최저시급 1만 원을 먼저 실천하면서 고깃집 운영하는 도성환 씨 인터뷰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청소노동자로 10년간 일하다가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된 정면성 씨와 두 번째 AS 인터뷰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소외를 느끼시는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의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루어졌던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사실상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이것을 이면 합의가 있었던 외교 내용을 여러분께서 들으셔서 좋습니까? 아니면 한일 간의 외교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국가들과의 앞으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번 발표로 혹시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성공회대 양규호 교수와 함께 2부에서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수요일 3부와 4부 정치하는 청년 시간이죠. 주간 여의도 시간에는 2017년 내가 뽑은 5대 뉴스를 주제로 해서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장경태 위원,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토론해보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AS 인터뷰 첫 번째 주인공은 지난 6월 15일에 인터뷰했던 마포구에서 고깃집 운영하고 있는 도성환 씨입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 10,000원을 실험하는 그런 고깃집 운영했다 했죠. 6개월이 지났는데요. 지금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연말이라서 회식하는 손님들이 좀 많아졌죠? 네, 좀 있습니다. 예. 어떻게 단골 손님도 좀 많이 늘어나셨어요? 네, 단골 손님들 좀 늘어나셨는데요. 네. 제가 생각보다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원활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네. 그래요. 요즘 네. 경기가 별로 그렇게 썩 뜨겁지가 않은 모양이죠, 그러면 연말인데도? 네, 지금 저희 있는 쪽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뭐 노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솔직히 저희 가게에 뭐 그렇게 붐비고자 하는 그런 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예.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들 뉴스 정면 팀도 지난번 거기서 저들이 회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그때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시급 10,000원이라고 그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도 네네. 시급 10,000원 그대로, 지급을 하세요? 지금은 그렇게는 진행을 못하고 있고요. 왜요? 네, 지금 가게 사정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제 요일별로 이제 알바를 쓰는 날도 있고, 안 쓰는 날도 있고. 네. 지금 한 명을 쓰고 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시급 8,000원을 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시급 8,000원이면 내년도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데, 네네. 아직까지 오픈한 지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난 상태죠. 그죠? 네네. 그러면 매출 상황 그때보다 조금 악화되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 좀 올랐어야 하는 상황인데, 그때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네. 지금 좀, 전반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자영업자 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자영업,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해보다 한 매출이 20%, 좀 많게는 30% 감소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다른 분들은 어떠시던가요? 평가가? 주변에 있어서 골목을 좀 많이 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람들이 가는 곳은 가고 안 가는 곳은 안 가고 이렇게 되는데 예. 이게 손님이 없는 곳이라고 해도 절대 예. 맛이 없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네. 그게 어떤 식으로 마케팅이라든지 홍보 부분에 있어서 예. 좀 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홍보, 그쪽이 이제 골목 안쪽에 있는 쪽이라서 그 상호도 여러 개가 이렇게 많이 뭐라 그럴까요? 이 길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라서 사실상 눈에 띄게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골목 상권마다 다른 어떤 유행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 안으로 깊게 들어오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급 10,000원을 실천하기가 정말 힘들겠네요. 앞으로도. 그죠?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네, 지금에서 매출이 오르지 않으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삶의 질 개선 문제를 내년도 정부의 정책 목표, 경제 정책 목표로 두겠다고 했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그리고 정말, 야심차게 아르바이트생에게 시급 1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출발을 하셨지만 주어진 경제 여건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에게 좀 바라는 점, 부탁의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정부에게 지금 바라는 점은 솔직히 정부에서는 각종 혜택을 주는 것들을 조금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자영업자들에게 전달이 되거나 그런 거는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그런 것을 찾아봐야 되고, 예.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그게 많이 힘든 상황이라서, 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재료들을 이제 구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파라든지 여러 가지 야채들 가져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기도 다른 곳에서 결국은 주문해서 이제 가져오셔야 되는데,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예년에 비해서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채소류는 좀 안정적인 것 같은데, 네. 육류 쪽으로는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 자영업자분들 이야기가 말씀이 만약에 최저임금이 내년도 7,530원인데 이 정도 오른다 그러면 사람 쓰는 것을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도성환 씨가 보기에도 그런 걱정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러면 최저임금제의 그 본뜻을 놓고 봤을 때 지금 190만 원 밑으로 받는 일용직이 아니죠. 근로자분들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어느 정도 된다고 나오나요, 이거는? 글쎄 제가 정확하게 조사한 바는 없지만. 네, 제가 그렇게 여쭤본 이유는 우리 도성환 씨가 한 달에 가져가시는 돈이 한 190만 원 넘으시는가 간접적으로 여쭤본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네. 어쨌든 그날 저희들이 가서 회식을 맛있게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음식의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퀄리티 측면에서는 상당히, 다른 어떤 길거리에 있는, 그런 집하고 큰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만 결국은 이 골목 상권이라고 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정부에게 바라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제 정부가 처리하고 있는 문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걸 다 제외하고서도 조금 더
국민들이 오실 수 있는 그런 2018년이 예.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에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시급 만원과 함께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올해 노동계 한 이슈였습니다. 저도 방송에서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분들의 정규직 전환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계속 여쭤본 적도 있었는데요. 10년 동안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환경지회 사무장 정명선 씨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10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하셨다고요? 예.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네. 제가 인천공항에서 환경미화원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로 일을 쭉 해왔는데요. 네. 업체가 3번 바뀌었어요. 음. 네. 그때마다 동료들 몇 명이 해고위기에 처하거나 네. 실제 해고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정규직화 요구를 꾸준히 해왔는데요. 네. 2013년엔 12월에는 17일간 파업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예. 그 파업이 12월 25일 날 끝났는데 저희가 파업을 종료한 지 4년 하고 하루 만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감회가 새롭고요. 네. 이제는 고용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고용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규직 전환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게 어떤 게 당장은 눈에 띄시던가요? 체감하실 수 있던가요? 일단 주변에 동료들이 이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 급여는 올랐습니까? 급여는 크게 좀 오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급여는 똑같습니까? 예. 그 정규직 전환이 되면 네. 어제 합의서를 보면 네. 기존의 용역업체들이 가져가던 이윤 7%, 네. 그다음에 일반 관리비 3%를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에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전환이 되면 네. 급여가 인상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관계는 어떻습니까? 일반 정규직 직원들은 복지 제도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복지 제도도 많이 개선되겠네요. 그러면.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이번에 논의된 건 아니고요. 예. 전환 대상, 전환 방법 논의됐고 예. 세부적인 건 이제 내년부터 꾸준하게 논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앞으로 지금 비정규직 남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정규직화 안 된 분들이. 몇 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거로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공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은 상시 지속 업무가 아니다. 예. 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상시 지속 업무, 예. 그다음에 생명 안전 업무 이렇게 거론하고 있어서. 예. 어렵지 않을까 저희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하고는 크게 우리 정명선 씨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직종인가요? 전혀 일이 달라서요. 네.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소속 용역업체에 대한 계약 문제가 조금씩 전환이 되는 게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용역업체 계약 문제는 예. 공항공사가 책임지고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 노동자들이나 노동조합에서 관여할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어제 나온 언론 보도에 보면 공항공사 정일정 사장님께서 내년 연말까지는 모든 용역업체와의 계약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라고 선언을 했으니 예.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노조분들하고 비정규직 노조분들 좀 갈등은 없습니까, 그러면? 예. 갈등이 있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규직 전환되는 과정에서 꾸준히 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존 정규직들의 파일을 건들 생각 없다. 예. 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규직들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한 정규직들이 불안한 마음, 그리고 불만들이 모여서 얼마 전에 그 정규직 노조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까지 이어진 것 같아서 네. 많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 임단혁 가비한 투표가 있었는데 거기서 54.3%의 반대가 나서 부결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되신 분들도 계속 노조의 어떤 형태를 띠고 계시는 건가요? 앞으로도? 그렇죠. 저희 비정규직들 중에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노조 네. 조합원 있고, 예. 공공연맹 소속의 조합원이 있는 거고, 약간 한국노총 공공연맹 소속의 조합원들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상급단체 없이 있었던 노동조합들도 최근에 한국노총 공공연맹 쪽으로 가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활동은 꾸준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이번 정규직 전환을 절반의 성과라고 그렇게 평가하신 것 같던데 앞으로 과제는 그러면 남은 절반은 뭘까요? 네, 그 전환 합의는 됐지만 전환 자체가 된 건 아니잖아요. 아직. 네, 그렇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임금 체계나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네. 저희한테는. 그래서 네. 전환에 대한 큰 틀은 합의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이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갈 길이 머네요, 아직까지도. 합의는 네, 됐지만 그게 완전히 전환된 게 아니라서 계속 지켜보고 협의하셔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의 가정이 중요한데 네. 그래서 우리 공항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예.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어느 노동조합이건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예. 제대로 정규직화 전환 완료를 했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예. 노동자들에게는 진짜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지고 네. 국민들에게는 진짜 안전하고 깨끗한 공항을 만드는데 저희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명선 인천공항지역부 환경지회 사무장과 도성한 마포구 고깃집 사장이었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